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싶다가도 문득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음악회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인연, 등산 모임에서 마음이 자라난 동료, 글쓰기 수업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설렌 하루.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기에 찾아온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기대를 내려놓고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차분히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뒤늦은 사랑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늦은 사랑에서 상처를 피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67세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생일이 뭐라고 그날따라 괜히 더 외롭고 허전해서 평소 잘 가지 않던 동네 작은 음악회에 나간 것이 계기였습니다. 무대보다는 사람들 표정이 더 궁금해지는 나이에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불쑥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곡 예전에 참 많이 들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웠고 음악회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고 나 역시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무의미했지만 겉으로는 유지 중이라는 걸 털어놨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외로움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도 두세 번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셨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하루가 짧게 느껴집니다. 당신 덕분에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잠시 외로움의 위로일 뿐일까? 혹시 나만 마음을 주게 되면 상처받는 건 아닐까? 여러 감정이 얽히다 보니 점점 나를 숨기게 되었고 급기야 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하면 모르는 척 넘기고 문자가 와도 답장을 하루 이틀 미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 그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멈춰야 할까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도망쳤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괴로웠습니다. 결국 나는 직접 만나자고 했고 며칠 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오랜만이라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상처받기 싫어서 일부러 멀어졌어요. 말을 마치자 그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했어요. 더 좋아지면 사라질까봐 무서웠고 너무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이 클까봐 조심했거든요. 우리 그냥 서두르지 말고 지금처럼 서로 편하게 알아가면 어떨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숨기기보다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을 땐 보고 싶다고 말하고 불안할 땐 그 감정마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편안하게 느꼈고 감정의 진심이란 건 숨기려 할수록 멀어지는 거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인이라 부르기도 친구라 하기에도 애매한 사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관계를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혼자 걱정하거나 상처받을까봐 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장년 이후에 시작되는 사랑은 설렘과 동시에 불안을 동반합니다. 특히 혼자 지낸 시간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혹시 상처받을까봐 관계를 회피하거나 감정을 숨기려는 태도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매우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회피 애착의 일종으로 설명됩니다. 성인 애착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과거의 상실이나 거절의 경험이 많을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중장년기 이후에는 삶의 무게와 경험이 쌓이며 자신의 감정은 감춰야 한다는 학습된 방어 기제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감정 숨기기가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거리감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상대는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자신은 외면했다고 자책하게 되며 결국 서로 상처를 입고 관계가 소멸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사례의 전환점은 바로 두려움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지키는 핵심은 완벽하게 준비된 용기가 아니라 솔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캐나다의 심리치료사 수잔 존스는 사랑은 감정의 위험을 무릅쓸 때 비로소 안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표현했을 때 오히려 상호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 안에서 정서적 안정감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일수록 관계를 빠르게 규정하거나 감정의 깊이를 단정 짓기보다는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으면 상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읽어주길 바라는 눈치보다 직접 전달하는 정직한 언어가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 사례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면서도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뒤늦은 사랑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천천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숨기려 할수록 왜곡되고 나누려 할수록 치유됩니다. 그 어떤 관계든 진심이 통하는 대화만큼 확실한 방패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나친 기대는 늦은 사랑을 망치고 상처를 키운다.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한 등산 모임에서였습니다. 나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산 지 12년. 그분은 퇴직 후 혼자 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사람, 함께 산행할 때 짐을 나눠드는 다정한 동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손길과 말투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산행 후 막걸리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가 점점 기다려졌고 어느 날엔 일부러 모임에 나오지 않는 날에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한테도 연애 감정이 생긴 걸까? 그 사람도 나를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은근슬쩍 그 사람의 문자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도착했는지, 다른 사람과 더 오래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왜 모임 사진에서 내 옆이 아니라 다른 쪽에 앉아 있었는지, 속으로는 별일 아닌 줄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혹시 나만 좋아하는 걸까? 이 관계가 아무 의미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점점 마음이 앞서고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 번은 내가 감기 몸살로 모임에 못 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따로 연락이 없자 괜히 서운해졌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번에 안 온 거 아셨죠?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으셔서 좀 서운했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걱정도 못 드렸네요. 하지만 제가 그런 역할을 해도 되는지 사실 요즘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크다는 걸 느껴서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내가 바란 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상대에게는
부담이었단 걸 깨닫는 순간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 그 사람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순간들이 좋았던 것이지 굳이 연인이나 애정 표현 같은 걸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커질수록 그 순간을 즐기기보단 결과를 원하게 되었고 그게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다른 모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번엔 기대보다 순간을 소중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관계가 있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사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갈등 중 하나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중장년 이후의 관계에서 기대는 때로는 과거의 결핍이나 외로움에서 비롯된 감정의 보상 심리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혼자였던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곧 특별한 의미나 미래를 암시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례 속 인물처럼 상대의 말 한마디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어줄까? 왜 나만큼 표현하지 않을까? 같은 감정이 쌓이는 순간 그 관계는 처음의 따뜻함보다 불안과 서운함이 앞서게 됩니다. 심리학자 프랜시스 프라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기대라고 말합니다. 즉, 기대는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상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인연일수록 관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명확한 표현은 어렵고 그렇다고 그저 친구라고 단정 짓기엔 마음이 깊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지혜는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관계 자체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투나 표현에 일일비하기보다는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에 집중하고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아닌 상대가 줄 수 있는 방식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관계란 본래 일방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속도로 흐르는 것이며 늦은 사랑일수록 이 점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례의 마지막에서처럼 서운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마주한 인연 앞에서 함께 걷는 순간만으로도 좋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뒤늦은 사랑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미래나 결과보다 현재를 바라보고 그 안에 소소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은 혼자서 의미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대화로 확인하는 것이 상처를 줄이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 사람과는 글쓰기 수업에서 만났습니다. 한 줄 한 줄 사는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관심이 생겼고 수업이 끝난 후엔 종종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단한 글을 공유하거나 사는 이야기를 웃으며 나누는 그 시간이 나에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글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참 솔직하고 따뜻하신 분 같아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특별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나는 왠지 그 말에 의미를 두고 며칠 동안 설렘과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에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런 기대와 고민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래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내가 먼저 글을 보낼 때마다 잘 반응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뜸해지니 여러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을 줬던 걸까? 그 말은 그냥 예의였던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그렇게 혼자서 온갖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나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나 혼자 착각했구나. 혼자 마음 주고 상처받았네라고. 그렇게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고 글쓰기 수업도 빠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 수업에서 우연히 다시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아프셨나요?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며칠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무슨 일 있나 싶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상처받았던 모든 생각이 사실은 내 해석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간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저도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냥 말로 서로 오해 없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오해와 거리감이 풀렸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고 더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줬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혼자 의미를 만들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는 말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쌓였고 상처는 생기지 않아도 될 곳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감정이든 묻고 확인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그저 짐작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사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는 혼자 판단하고 상처받는 심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 표현보다 상대의 태도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해석해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보호 본능이자 오랜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가진 감정이나 불안에 맞춰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사례 속 인물은 상대가 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대를 품었고 이후 연락이 뜸해지자 나는 혼자 착각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의 오해를 넘어서 본인의 상처로 이어지며 관계 자체를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판단이 대화 없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상처는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서 온다는 점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늦은 사랑일수록 과거의 상실 경험이나 두려움이 많기에 이런 과잉 해석은 더 쉽게 발생합니다. 심리치료사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인정하고 대화하려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느낀 감정이나 오해를 혼자 해석하는 대신 그것을 상대에게 솔직히 묻고 공유할 때 비로소 관계가 단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뒤늦은 사랑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이 대화의 용기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궁금하면 묻고 서운하면 표현하며 기대가 생기면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직한 소통이야말로 성숙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례처럼 말하지 않아서 멀어진 관계는 너무나 많지만 말하고 나서 가까워진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대화입니다. 결국 사랑이든 우정이든 관계는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깊어지며 대화로 상처를 줄입니다. 감정은 확인 없이 판단하면 왜곡되고 묻는 순간 비로소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뒤늦은 사랑을 지켜주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뒤늦은 사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먼저 마음을 숨기지 않기 위해선 제가 요즘 이런 기분이 들어요처럼 감정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요구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같은 부드러운 시작이 효과적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려면 대화 주제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같이 걷는 시간이 참 좋네요. 지금 이 얘기 나누는 게 저한텐 소중해요처럼 결과나 미래보다 지금 함께하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말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특별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이 관계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자주 확인하고 말로 풀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판단하지 않으려면 오해가 생겼을 때 곧바로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뭔가 부담드렸을까요? 제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런 의도 아니셨다면 괜히 걱정했네요.처럼 상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말투는 오해를 줄이고 관계의 깊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불편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소통의 기술로 지켜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진심을 담는 연습이 늦은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저도 듣고 싶습니다.